안녕하세요. 저희는 2030 젊은 청년들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망설였지만 부모님들께 긴곡히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지난 4년간 나라를 걱정하는 어른들의 한 맺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었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 먼저였나요? 일자리는 줄고 삶이 막막해진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까지 뒤로 밀려나야 할까요? 정치에 관심 없고 무지했던 저희가 대선 후보를 공부하고 여기에 온 이유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줄곧 저희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역선택이나 민주당 당원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며 오늘 아침 김종인 전 위원장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2030 세대 지지율이 낮은 점을 지적한 것을 보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지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희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 없는 일일까요? 저희는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은 2030의 뜻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보다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저희들에게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가르쳐 주셨고 바르고 강직한 사람의 서사를 보아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비로소 저희는 눈을 크게 뜨고 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말투는 세련되지 않지만 본질은 확실한 홍준표 후보를 보게 됐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살기 막막해진 저희 2030 세대를 가장 우려하고 대변해준 후보는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저희는 2030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좌우 여야와 지역을 떠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려면 20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공정이란 기치를 내걸고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 앞장선 홍준표 후보라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대와 전 지역에서 고루 지지를 받는 홍준표 후보야만 민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때하는지,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또한 정권 교체를 강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고 자란 터전이며 미래의 무대인 이 나라를 무엇보다 어른들이 어렵게 지켜주신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 주시길 애국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저희 세대도 민심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심, 도의, 진실, 정의에 목마른 국민은 참기를 제시할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악질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재건할 참된 전략적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유애국 국민은 최소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을 규명하고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의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무너진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건대하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갈 전통의 대통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통일 G5 국가로 도약시킬 희망의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6.25 전쟁 승전 기념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만기 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3개월 만에 앞서 언급한 저희 염원을 대신 구현할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앞으로 저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홍준표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이 되는데 일환이 될 생각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저를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로지 국국을 위한 신모 원료로 저와 뜻을 같이 하시리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대통령으로 최적임자인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정말 살판 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민이 안겨나가가는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을 위한 멋진 대통령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제20대 대통령 출마자 김동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말처럼 엄마 아빠 이겨보려고 나왔습니다. 정권교체는 해야 하지만 홍준표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갈 세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저희들에게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3살 청년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저는 좀 엄마 아빠한테 많이 말을 잘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말처럼 엄마 아빠 이겨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정치 무관심증이었고 19살 입시생으로서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걸었을 때는 되게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라는 게 알고 보니 중국 사람이 먼저였고 언론중재법이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정치 방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윤택해지지는 않지만 잘못된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때 그 사람의 공약이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 고향이 어디냐고 묻기보다는 그냥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묻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지역감정이나 색깔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해서 공약이 좋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희망이 보이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정권교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 아빠, 그리고 40, 50, 60 어르신분들 저희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정권교체는 해야 하지만 홍준표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갈 세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저희들에게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고민의 흔적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의 어깨가 엄청나게 무거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무겁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 때 했던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나를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때 하신 말 지금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작하기 전에 그 두 분의 좀 말을 인용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2002년 대선 당시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님이 하셨던 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 때 했던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나를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때 하신 말 지금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출마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구호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진 지금 이 말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유대한민국 다시 한번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홍준표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께서 했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성대모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준표 안 찍는 사람 누굽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네. 아, 근데 자기 소개를 안 하셨는데 혹시 죄송합니다. 개그맨인가요? 아니, 원래는 개그맨 지방색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랑 똑같네요. 원래 홍준표 후보님도 개그맨 하려고 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원팀이 네네. 많네요. 원래 개그맨 하려 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코미디보다 정치가 더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개혁의 바람을 막아서는 구태의 줄 세우기, 패거리 정치를 하는 후보는 저희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민주당식 퍼주기 정책에 대한 분노는 어르신들의 그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 공무원 살해 사건에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이 저희 청년들입니다. 국민 모두가 남북정상회담에 환호하던 그때 위정평화쇼라는 말을 했다가 우리 당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권의 인기를 편승하여 홍준표를 비난하던 게 지금 당내 후보들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후보는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오해이고 누명이라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모두 오해와 누명일까? 저희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치 수사라 말하는데 그러한 본인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받는 수사는 부당한 수사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어르신들이 손을 잡으면 이번 대선 이길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해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와 함께 홍준표 후보로 모인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에 사는 27살 청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특정 캠프에서 말하는 역선택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과 보수층이 싫어하는 김어준, 그 사람이 다스베이다에서 윤석열이 더 쉬우니 윤석열을 여론조사에서 뽑아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누가 역선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홍준표를 지지해 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청년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나 역선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현재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기회의 사다리는 모두 걷어차였고 당장 직업은 가질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집은 살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못 먹고 굶으면서도 꿋꿋이 지켜온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상대는 경기도의 차베스입니다. 차베스를 잡을 후보는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제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는 절박감으로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홍준표는 저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주는 나라. 지난 5년간 서민들은 기회를 빼앗기고 미래 세대가 짊어지는 빚으로 선심쓰듯 내려주는 지원금이나 할당제로 입막음을 당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조차 이중과세, 삼중과세 등으로 빼앗기고 그 빼앗긴 돈은 서민들이 아닌 운동권과 시민을 위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주머니만 채워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이것을 똑똑히 보아왔고 그렇게 더욱더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겐 과연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줄 세우기식 구태 정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을 원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단 한 번도 계파 정치를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이 나아갈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당 지도부와 함께 만들어갈 대통령 적임자는 홍준표 후보뿐입니다. 그에 반해 저희 미래세대가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개혁의 바람을 막아서는 구태의 줄 세우기, 패거리 정치를 하는 후보는 저희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대북 간의 확실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위장 평화쇼를 위해 북한에 퍼준 돈이 대체 얼마입니까? 청년들은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민주당식 퍼주기 정책에 대한 분노는 어르신들의 그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 공무원 살해 사건에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이 저희 청년들입니다. 국민 모두가 남북정상회담에 환호하던 그때 위장평화쇼라는 말을 했다가 우리 당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인기를 편승하여 홍준표를 비난하던 게 지금 당내 후보들 아닙니까? 천안함 사과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는 후보, 남북미 연락소를 설치하겠다는 후보, 사드 3부를 폐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후보의 대북관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게 강경하게, 미국과는 친하게, 자국민에게 따뜻하게 대할 후보가 홍준표라 믿기에 청년들은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저희는 민노총, 정교조를 때려부술 대통령을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민노총의 수발이 되어 모든 편의를 봐주고 이를 힘에 업은 민노총의 폐악질은 하루가 걸다 알고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딴의 청년들은 그러한 민노총의 폐악질을 더 이상 좌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교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 정교조를 확실하게 부술 것을 선언한 후보 오직 홍준표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노총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행동으로 보여준 후보는 오직 홍준표 후보뿐입니다. 저희는 청렴하고 무결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90년대 때부터 강골검사, 평검사 신분으로 100억을 마다하고 권력자를 잡아놓은 모래시계 검사 바로 홍준표입니다. 드루킹의 그 무도한 칼질에도 차마 걸리는 게 없어 10수년 전 자서전에 있던 고백록까지 가져오게 한 무결한 후보가 홍준표입니다. 수많은 비리와 막말, 욕설로 대선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같은 이유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절대 지지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후보는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회이고 누명이라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모두 오해와 누명일까? 저희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수사는 정치 수사라 말하는데, 그러한 본인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받는 수사는 부당한 수사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청년들과 노인분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모인 결과는 서울과 부산에서 탄핵 이후 태풍과 같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저희와 어르신들이 손을 잡으면 이번 대선 이길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해낼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의 지지율이 3%, 9%, 8%인 후보가 과연 청년의 지지를 본선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이 저희와 함께 홍준표 후보로 모인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 가능합니다. 부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어르신들이 정권 교체라는 마음 아래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전향자를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18대 대선에서 코바나 기획 콘텐츠에서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고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었던 그러한 가족을 둔 후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지와 청년들의 지지가 합쳐진다면 이번 정권 반드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 주변에 있었던 일들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제 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면 40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고요. 소위 자기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정치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정치 얘기하면서 티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홍준표를 뽑겠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네가 그 유명한 역선택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민주당 정권이 유지되길 바라지만 이재명은 절대 못 찍겠다. 이재명을 찍을 바에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니까 그럼 나 투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권 교체라는 거는 우리 당 그리고 중도층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혹은 다른 지지자 마찬가지로 모두 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지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치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역선택이라고 불리는 것들, 민주당 정권이 유지되길 원하는데 홍준표를 지지한다 라는 사람들이 역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홍준표가 정말 대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 여명입니다. 지금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민 울산시당 위원장은 지난 26일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선언과 뒤이은 윤석열 캠프 합류를 통해 당직자의 경선 참여를 금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를 위반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난 28일 박성민 위원장에게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하든 윤석열 캠프 조직 이본부장 자리를 내려놓든 결정하라는 권고에 그쳤습니다. 이에 박성민 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서 나와 중립을 지키겠다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홍준표 예비후보 캠프의 경선부정 신고센터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박성민 위원장이 울산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조직선거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보받은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성민 위원장이 각 당협위원장들에게 수십 명을 모아 인당 500명씩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하게끔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까지 하는 치밀한 조직선거 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당 지도부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역 시당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역겨운 구태 정치, 구태 조직 선거의 활용 점정입니다. 또한 당의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우리 당의 지난 4년간 구태와의 전쟁에 찬물을 끼얹는 해당 행위입니다. 역대 이 정도로 막 나가는 경선은 없었습니다. 이미 경북도당위원회 당직자가 윤석열 캠프 측의 이만희 국회의원 지시로 윤석열 캠프의 공보 업무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현직 시당위원장이 우리 당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구태 조직선거를 지시한 증거까지 드러났습니다. 박성민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울산시당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으셨습니다. 아울러 JP 희망캠프는 국민과 당원의 올바른 판단과 알 권리를 위해 제보받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니? 지금 당연히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뭐고 있지? 지금 한 21명 모여있거든요. 1인당 500개씩 다 할당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 앉아가지고. 윤석열 쪽으로. 네. 그래서 지금 할당으로 다 종이를 개인별로 다 줘갖고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6층 올라가네 연차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밑에 다 있고 5층에 다 있고
그래서 뭐 확인한다니까 뭐 다 보내고 문자 보낸 거 휴대폰 확인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전화를 하고 할까 왜 일단 하다가 나한테 들어왔어. 그거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지금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밑에 없는 사람들은 따로 나가고 뭐 일본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확인한다 하거든요. 당협에서 박사위원장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바라가는 거야. 그 사람 이제 골치 아파져. 썸미는 진짜 그러면 안 돼. 나는 뭐 가만히 있다가 나는 이제 한 12시부터 시작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한 11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하고. 일단 나는 뭐 다는 안 보내고 나 이제 중간중간 뺑기 쓰고 있어요. 다는 못 보내고 지금 40개씩 12장이면 1인당 한 500명씩 되거든요. 나는 한 반만 보낼까 싶어가지고 보냈던 사람 또 보내고 보냈던 사람 또 보내고 해가지고.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고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 저희 캠프에서 이미 26일과 또 28일 그리고 오늘 당 지도부에 박성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박성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제보하신 분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 변조 작업에 있고요. 마치는 대로 곧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보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 네, 저희가 오늘 경선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경선부정 선거센터의 메일을 통해 들어온 제보입니다. 거기에 박성민 위원장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성민 위원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께서 오늘 팩트가 아닌 거는 가지고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이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는 부분인가요? 예, 사실임을 확인하고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흔을 바라보는 회사에서 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2030
청년 대표로 나오게 됐는데 뭐 국제기구 유엔에서도 이제 청년의 정의가 65세까지는 청년이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대표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앞에서 워낙에 20대 정말로 반짝반짝 지금 이 자리에 딱 서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정말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얼마나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 걱정이 됐으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좀 감회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후반, 제가 워킹맘으로서 좀 말씀을 이제 몇 가지 제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 개인적인 그런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좀 그 홍준표 후보의 그런 이미지가 좀 아무래도 좀 여성들한테는 인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홍준표 후보님의 그런 어떤 큰 아젠다를 보면 큰 아젠다가 이제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정책 발표에서 그 페미니즘에서 이제 페밀리즘으로 가야 된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밀리즘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 제가 워킹맘으로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이다, 뭐 여성 경력 단절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저도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변함이 없고 또 아이를 임신함과 동시에 경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뭐 출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아이를 계속해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그런 소아 대상이나 이제 굉장히 약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범죄들이 굉장히 딸 가진 부모로서는 제가 딸이 있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홍준표 후보님이 이제 그 성범죄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정말 이거를 사실 그런 성범죄는 소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단절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어떤 대안, 정책, 비전을 제시하신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님을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5년간 이제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어느 시대보다 갈등이 많아요. 이게 뭐 정말 남녀 갈등뿐만 아니라 뭐 성역할에 대한 갈등도 많고 뭐 부동산 말할 것도 없고 뭐 굉장히 어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지 정말 저도 정치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었는데 사실 5년 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치를 정말 공기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이 20대 청년분들의 그런 소신 발언과 여러분들의 그런 살아있는 눈빛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어떤 자극과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한 뜻으로 홍준표 후보님이 어쨌든 여성 정책 관련해서도 또 여성 단지 여성이 아니라 정말 페밀리즘 어떤 가족 공동체의 그런 가치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후보님이다라는 점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발언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